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에 가서 우리가 특정 제품 카테고리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얼마나 이동을 하고 어디서 이탈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퍼널 분석을 하고 싶어요. 자, 어디 카테고리냐면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로 들어갔을 때 이벤트가 뭐가 발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F12 누르고 개발자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봤었던 대로 이 화살표 컨솔 엘리먼트 써져 있는 그쪽 텍스트에서 화살표에서 옴니버그를 켜줍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냥 잠깐 보고 할까요, 여러분? 메인인데 지금 뭐가 계속 터져요, 이벤트가. 뭐가 터지고 있을까요? 뭐가 계속 터져요. 이게 지금 뭐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 어떤 거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뀌는 거. 그렇죠. 화면상에서 지금 우리가 클릭도 안 하고 있고 얘 계속 바뀌는데 얘에 대한 이벤트도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얘 가지고 첫 번째 얘는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이 이벤트명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데이터 알 수 있겠죠. 정확히는 뷰 언더바 프로모션이라는 이벤트 이름을 찾아보면 우리가 GA에서 조회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거는 얘는 아니고 얘는 한번 보긴 했지만 얘는 아니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카테고리를 누르고 들어갈 거예요. 잠깐 휴지통을 눌러서 깨끗하게 해놓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카테고리 눌러서 한번 들어갈 거예요. 뿅 하고 들어갔어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봤더니 어떤 이벤트일까요, 여러분? 이벤트명이 뷰 아이템 리스트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네요. 우리가 여기를 들어갔더니 정확히는 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벤트 원 타입의 히트 타입이도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뷰 언더바 아이템 리스트 얘겠네요. 이 이벤트겠네요. 오케이. 하나 일단 도입부에 대한 이벤트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자, 애널리틱스로 가서 탐색에 퍼널 리포트로 갑니다. 비어있음을 만들어도 돼서 유익 경로 탐색을 선택해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죠. 유익 경로 탐색 분석. 여기에도 있죠. 이번에는 얘를 눌러서 바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유익 경로 탐색 분석. 얘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디폴트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계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얘를 다 단계를 지워버리고 쓰셔도 되는데 귀찮죠. 그죠? 그래서 이 옆에 플러스 눌러서 그냥 새로 하나 만들게요.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유익 경로 탐색 분석 누르시면 되죠. 그죠? 똑같은 거죠. 리포트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까 우리가 비어있는 리포트로 들어가서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 클릭만 다르게 지금 들어온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단계를 세팅을 해줘야 되죠. 단계 연필 모양 누르시고 자 이거겠죠.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 진입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조건 어떻게 합니까? 새 조건 추가 누르시고 이벤트 선택하시고 아까 봤었던 이름이 뷰 아이템 리스트 이런 거였어요. 뷰 아이템 리스트 뷰 검색 뷰나 이런 거 뷰 뭐였었죠? 정확하게 한번 보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보같이 여기에다 만들어서 안 나오네요. 우리 이벤트 세팅한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 바꿔줘야겠죠. 다시 나가서 얘를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GA4 얘로 바꾼 다음에 리포트를 다시 만들어줘야겠네요. 여기에서 들어와서 얘를 자유 형식 리포트가 아니라
얘를 클릭한 다음에 동질 집단, 아니, 유익 경로 탐색 분석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단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 진입이라고 하고 이벤트 선택하신 다음에 뷰가 들어가는 이벤트였어요. 뷰랑 리스트가 들어가는 뷰 아이템, 뷰 언더바 아이템 언더바 리스트였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였나요? 잠깐만요. 이거였나 보네요. 얘였는데 제가 이 카테고리 중에 지금 컬렉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컬렉션을 클릭하고 들어가도 당연히 뷰 아이템 리스트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다른 애를 클릭하고 들어가도 뷰 아이템 리스트가 발생하겠죠. 이 하위 메뉴 중에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도 제품 리스트가 나오는 뷰 아이템 리스트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딱 라이프 스타일을 누르고 들어간 이 방문자들.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가적인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뭔가 세부 조건을 걸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페이지로 들어갔어라는 부가 정보에 대한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벤트가 수집될 때 부가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걸 매개 변수라고 이벤트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얘를 누르신 다음에 매개 변수 추가한 다음에 페이지 이런 걸로 검색해 볼까요? 페이지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지금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뷰 아이템 리스트가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가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특정 그거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페이지 로케이션이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쓸 수 있어요. 페이지 타이틀 쓸 수 있고 URL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페이지 로케이션이라는 정보에 걔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시고 얘는 뭘로 해주면 될까요? 이게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뭘로 해주면 될까요? 뭘로 해주면 될까요? 이 뒤에 메인 URL 뒤에 나오는 얘를 복사에다가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에 들어갔는데 URL을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내가 이 URL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URL 어디까지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물음표 뒤는 정보라 그랬죠? 얘는 필요 없어. 정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는 계속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까지가 여기가 메인 페이지까지죠. 이 URL로 치고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겠죠.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는 URL에 이만큼이 더 붙어 있는 게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의 정확한 주소예요. 페이지 로케이션은 이 부분입니다. 슬러시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부분이 페이지 로케이션이라는 매개 변수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뷰 아이템 리스트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정보 중에 어떤 페이지에서 이 이벤트가 발생했어 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게 페이지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뷰 아이템 리스트 중에 페이지 로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우리가 복사해온 이 URL과 같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셔야지만 제대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넣어주셔야지만 얘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안 했습니다. 저장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로케이션 선택하시고 하신 다음에 적용까지 해줘요. 그러면
요 페이지로 들어온 사람은 정확히 요 정도 숫자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벤트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뷰 아이템 리스트까지 알아냈습니다. 다음 단계 뭐예요? 다음 단계는 제품을 보는 단계죠.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로 들어와서 이 중에 어떤 제품이나 봐도 그 다음 단계가 돼야겠죠. 그죠? 이 제품을 봐도 되고, 이 제품을 봐도 되고, 이 제품을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벤트가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제품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겠죠. 누르고 들어가 보면 무슨 이벤트였죠? 아까 정확하게 뷰 언더바 아이템이라는 이벤트였겠죠. 뷰 아이템이라고 입력하면 추적 안 되겠죠. 뷰 언더바 아이템이라는 요 이벤트죠. 뷰 언더바 아이템. 여기에는 언더바가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는 언더바가 빠져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2단계 설정입니다. 2단계. 얘는 제품 상세 페이지죠. 이렇게 해서 새 조건 추가에 여기에서 검색해 보면 되죠. 뷰 아이템 이벤트. 우리가 이게 이벤트 이름 알기 때문에 얘로 선택해 주시면 되죠.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뷰 아이템을 했고 장바구니에 넣은 사람까지 한번 가볼게요. 단계 추가 일단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가서 지우시고 add to cart 한번 해볼게요. add to cart을 아까 했을 때 이벤트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이벤트 설정 안 해놨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중요한 버튼이라서 보통 해놓으시는데 어쨌든 여기 뭐 샘플 계정이나 안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해놨습니다. Go to cart까지 눌러볼게요. Go to cart까지 눌러서 들어갔어요. 뷰 카트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찜찜하네요. 저 한번 이제 다 빼고 이제 안 빠지네요. 가지가지네요 아주. 샘플 사이트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지 맘대로 막 넘어가고 난리 났네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제가 방금 뭐 했냐면 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뺐어요. 쓰레기통 버튼 눌러가지고. 요 이벤트가 또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쓸까요? 요 remove from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remove from cart라는 이벤트로 우리가 조회를 해보면 실제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지운 이벤트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지웠을까요? 매력이 없어서 특정 제품이 remove from cart라는 이벤트가 되게 높아요. 장바구니에 담긴 하는데 사람들이 안 사. 이런 데이터들도 나중에 한번 뜯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 이벤트 기반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에드 파트 이벤트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안 터지고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 기준으로 한번 가봅시다. 뷰 카트 이벤트라고 하는 게 일단 떴으니까 어쨌든 얘 기준으로 뷰 언더바 카트라는 이벤트명으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가셔서 세 번째 버널에 장바구니 추가라고 써주고 사실상 추가는 아닌데 어쨌든 나오는 기준으로 해볼게요. 뷰 카트라는 거 검색해서 이렇게 넣어서 세팅하실 수가 있겠죠. 건너 씁시다. 너무 길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고 네 번째 이벤트로 구매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구매는 우리 굳이 안 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퍼체이스라고 거의 외우셨을 거예요. 새 조건 추가해서 여기서 그냥 퍼체이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CHASE 구매가 완료됐을 때 터지는 이벤트죠. 이렇게 해본 다음에 적용까지 할게요. 적용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